요즘엔 제대로 된 선수를 한 명 영입하는데 엄청난 금액의 이적료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를 잘 팔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수 판매도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적시장 딱 한 번, 단일 이적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만들어낸 팀들은 어디였을지 총 10팀을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선수들의 이적료는 트랜스퍼마켓의 정보를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19-20 시즌을 앞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팀은 선수들을 팔아서 무려 2억 1,8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3천억에 달하는 수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8강에서 유벤투스까지 강팀들을 차례차례 격파하면서 아약스가 4강 진출이라는 반전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약스의 4강 진출이 놀라웠던 점은 당시 아약스의 스쿼드에는 마테이스 더리우트, 프랭키 더용을 포함 어린 선수들을 주축으로 만들어낸 성적이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뭐다? 그렇게 잘하면 빅클럽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아약스는 19-20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프랭키 더용을 바르셀로나로 보내면서 1,100억, 마테이스 더리우트를 유벤투스에 보내면서도 1,100억가량의 수익을 남기면서 두 선수로만 우선 2,200억에 가까운 자금을 품에 안게 되죠. 거기에 프랑스의 니스로 이적했던 카스페르 돌베르가 270억, 세비야로 이적한 막시밀리안 베버가 140억의 이적료로 아약스를 떠났고, 그 외에도 몇몇 선수들을 더 정리하면서 아약스는 19-20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무려 3천억에 달하는 수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약스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약스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탄탄한 뉴스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선수들의 출혈은 어쩔 수 없이 성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반전의 챔스 4강 성적을 만들어냈던 아약스는 19-20 시즌엔 챔스 조별리그 3위, 유로파리그에서도 32강에서 떨어지면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주머니는 두둑했으니 나쁘지만은 않았겠네요. 그동안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이 한 시즌에 가장 많은 방출 수익을 거뒀던 기록은 당시 환율로 거의 1,800억가량의 수익을 만들어냈던 17-18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이었죠. 물론 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딱 한 선수의 역할이 너무 컸긴 했지만, 그리고 리버풀은 그 방출 수익 기록을 이번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롭게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2억 1,900만 유로, 3,500억가량의 방출 수익을 만들어냈죠. 지난 24-25 시즌 리버풀의 주전이었던 루이스 디아스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1,200억, 참담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리버풀 팬들의 속을 뒤집어놨지만, 아릴랄로 이적하면서 860억가량의 이적료를 남겨준 다르윈 누네스, 거기에 레버쿠젠으로 떠난 자렐 콘사와 본머스로 이적한 벤도크 등 리버풀의 유망주들도 리버풀에게 야무진 수익을 남겨줬고, 그 외에도 몇몇 선수들의 이적료를 합쳐서 리버풀이 무려 3,500억이라는 방출 수익을 만들어냈죠. 이거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알렉산더 아놀드도 제대로 돈을 받고 팔았다면 역대 최고의 수익을 남겼을지도. 다만 이번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방출 수익을 거둔 리버풀이었지만, 그보다 더 역대급으로 많은 선수들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 거의 7천억에 달하는 이적료를 썼기 때문에 선수들을 정리해서 얻었던 수익들은 진작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25-26 시즌 이적 시장에서 앞서 리버풀은 벌어들인 만큼 많은 돈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플로리안 비르츠는 무려 2천억이 넘는 이적료에 레버쿠젠에서 리버풀로 합류한 선수였죠. 그리고 리버풀이 그 가격에 샀으니 판매한 레버쿠젠은 25-26 시즌 주머니를 아주 두둑히 채울 수 있었겠죠. 비르츠의 이적료로만 2천억의 수익을 거뒀던 레버쿠젠이었는데, 사실 레버쿠젠은 이번 25-26 시즌 성적이 걱정될 정도로 이적 시장에서 많은 주축 선수들의 방출이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돈은 챙겼겠지만, 비르츠와 함께 리버풀로 떠나게 된 제레미 프림퐁이 550억의 이적료, 아탈란타로 완전 이적한 오딜론 코스누의 이적료가 400억가량, 주전은 아니었지만 2000년생 윙어인 아민 아들리가 본머스로 330억가량의 이적, 거기에 자카도 썬덜랜드로 이적했고 루카시 흐라데키 역시 에이스 모나코로 떠났으니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버쿠젠은 무려 3,700억가량의 방출 수익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아놀드를 비싸게 팔지 못해 아쉬웠던 것처럼 레버쿠젠도 요나탄 타를 자유계약으로 내주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방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물론 벌어들인 만큼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긴 했지만 거의 새로운 팀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레버쿠젠은 이번 25-26 시즌 성적이 걱정됐을 텐데, 그걸 증명하듯 레버쿠젠 부임 3경기 만에 테나 감독이 경질되면서 레버쿠젠은 위기의 25-26 시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18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팔아서 걷어들인 수익이 2억 2천만 유로, 2017년 당시 환율로 3천억에 달하는 수익을 만들었던 팀, 바로 바르셀로나. 워낙 많은 돈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꽤나 많은 선수를 정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7-18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가 돈을 받고 팔았던 선수는 딱 2명뿐이었죠. 그러니까 단 2명의 선수로 3천억의 수익을 만들었다는 말. 심지어 그중 한 명은 당시 레알 베티스로 이적했던 크리스티안 테오였는데 테오의 이적료는 겨우 50억가량이었으니 그러니까 테오를 빼면 딱 한 명의 선수를 팔아서 바르셀로나는 2,900억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였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17-18 시즌 여름 바르셀로나를 떠나 PSG로 이적했던 네이마르를 판매한 바르셀로나가 벌어들인 수익이 2,900억가량이었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시절 네이마르를 생각한다면 이 막대한 이적료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던 상황.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에서의 4시즌 동안 186경기 105골 76도움을 기록했고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즈와 함께 바르셀로나의 막강한 공격진을 함께했던 선수였죠. 그리고 그런 네이마르였다 보니 PSG가 영입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했던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 네이마르의 2,900억에 달하는 이적료는 바르셀로나 역대 최다 방출 이적료, 거기에 바르셀로나를 넘어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방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7-18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바르셀로나는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고 다만 돈이 너무 많아서 여유로웠는지 영입할 때도 한 명한테 많은 돈을 쓰게 되는데 그 손해가 아주 막심했죠. 프리미어리그의 본머스는 지난 24-25 시즌 리그에서 9위의 성적을 기록. 이 9위 기록은 본머스가 16-17 시즌을 기록했었던 9위와 함께 본머스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이었죠. 그런데 중하위권 팀이 예상 외의 선전을 보여줬다? 이거 다른 클럽들이 선수들을 노리는 일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머스는 이번 25-26 시즌을 앞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지난 시즌 주전급이었던 선수를 4명이나 다른 클럽에게 내주게 됐죠. 특히 수비 라인이 붕괴. 24-25 시즌 본머스의 수비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딘 하위선은 딱 한 시즌 만에 뛰었지만 930억의 이적료를 팀에 안기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 23-24 시즌 본머스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였던 센터백 일리아 자바르니 역시 무려 1,000억의 PSG로 이적하면서 지난 24-25 시즌 본머스의 센터백 듀오가 모두 팀을 떠나게 됐죠. 거기에 본머스의 붙박이 레프트백이었던 밀로시 케르케즈도 740억가량의 리버풀행, 은배모를 맨유에 내준 브렌트포드가 본머스의 당고 와타라를 690억에 영입, 추가로 그 외에도 몇몇 선수들이 본머스를 떠나면서 본머스는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 총 2억 3천만 유로, 3,700억가량의 방출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주전으로 뛰었던 포백 중 3명이 나갔으니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은 두통으로 고생했을 텐데 그래도 이런 선수 유출을 겪고도 이번 25-26 시즌 리그 3라운드까지 2승 1패로 좋은 시작을 보여주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 겨울 이적 시장에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도 있으니까 본머스의 25-26 시즌도 기대해볼만 하겠네요. 2009년 레드불이 구단을 인수한 후로 라이프치히는 16-17 시즌부터 분데스리가 생활을 시작. 승격 시즌부터 분데스리가 우승권에 도전하면서 독일 리그의 판도에 변화를 가져온 팀이었죠.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적극적인 영입과 방출들을 통해 스쿼드를 발전시키던 팀. 분데스리가 내에서는 다소 상업적인 팀이라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라이프치히는 차근차근 분데스리가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프치히가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방출 수익을 거뒀던 이적 시장, 당시 환율로 무려 3,400억이라는 방출 수익을 만들어냈던 23-24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을 6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당시 라이프치히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준 대표 선수들을 확인해보면 21-22 시즌 라이프치히에 합류해서 2시즌 동안 팀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해준 요시코 그바르디올이 1,200억이라는 라이프치히 역대 최고 방출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고 마찬가지로 2시즌 동안 라이프치히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도미니크 소보슬러이 역시 제2의 제라드가 되달라는 기대를 받으며 리버풀로 1,000억의 이적료에 합류. 22-23 시즌 라이프치히 소속으로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달성했던 크리스토퍼 은쿤쿠가 900억의 첼시로, 임대 생활을 보내고 있던 알렉산드로 세르로트가 140억가량의 스페인 비아레알로 이적하게 되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첼시는 사기를 당했네? 그리고 몇몇 선수들을 추가로 판매하면서 라이프치히가 23-24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3,400억의 방출 수익을 만들게 되죠. 물론 라이프치히도 선수들이 나간 만큼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2,300억가량의 이적료를 소비하긴 했지만 2,300억을 쓰고도 1,000억의 이적료가 남아버린 아주 제대로 팔았던 이적 시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라이프치히는 23-24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무려 3,400억이라는 방출 수익을 거뒀던 팀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23-24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방출 수익을 거뒀던 팀은 라이프치히가 아니었죠. 23-24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팔아서 가장 많은 수익을 만들었던 팀은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라이프치히가 3,400억? 첼시는 23-24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 무려 3,900억이라는 방출 수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2022년 첼시는 그동안 팀과 함께했던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와 이별하게 됐고 새롭게 토드볼리 구단주가 부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자본력을 자랑하듯 첼시는 22-23 시즌 엄청난 금액들을 투자해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게 되는데 사실 판매 없이 선수들을 살 수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22-23 시즌 엄청난 돈을 투자했던 첼시는 그 다음 23-24 시즌에 많은 방출도 보여주게 됩니다. 레버쿠젠 시절만 해도 초특급 유망주로 불렸지만 첼시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았던 카이 하베르츠를 아스날로 1,000억에 보냈고 잉글랜드 프리미엄에다가 성골 유스긴 했지만 맨유로 떠난 메이슨 마운트가 990억가량, 거기에 마테오 코바치치의 이적료가 410억, 사우디 리그로 떠난 칼리드 쿨리발리가 320억, 이에 그치지 않고 AC 밀란으로 떠난 플리식과 로프터스치크 듀오가 280억과 270억, 골키퍼 에드와르 맨디의 이적료였던 260억까지 추가로 몇몇 선수가 더 있었지만 첼시는 아주 많은 선수들을 정리하면서 무려 3,900억의 방출 수익을 손해얻게 되죠. 사실 다른 팀이 이 정도로 많은 선수를 내보낸 거면 시즌을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을 했겠지만 3,900억의 방출 수익을 거둔 첼시는 그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으로는 6,600억을 지출, 벌어들인 돈이 생각도 들지 않을 플렉스를 보여준 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적 시장 한 번으로 3,000억대가 아닌 4,000억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클럽들이 나올 시간. 8번째로 선정한 팀은 19-20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3억 1,5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무려 4,200억의 방출 수익을 만들어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선정해봤습니다. 이거 6년 전 환율이라 4,200억이지 지금 환율이면 5,100억. 그런데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방출한 선수들 중 이 세 선수의 이적료가 아틀레티코가 벌어들인 4,200억 중 3,500억가량의 수익을 책임지게 되죠.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뛴 건 딱 한 시즌뿐이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의 구애를 받아 맨시티로 930억가량에 이적했던 로드리, 또 한 명은 아틀레티코의 수비 중심으로 성장 중이었던 리카 헤르난데스였는데 리카 헤르난데스는 19-20 시즌 이적 시장에서 1,000억의 이적료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게 되죠. 이 두 선수로도 많은 돈을 벌어들이긴 했지만 19-20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팔았던 가장 비싼 선수는 바로 이 선수, 아틀레티코의 핵심 오브 핵심으로 활약 중이었던 앙투안 그리즈만이었죠. 당시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기 시절 5시즌을 뛰면서 257경기 133골 50도움을 기록했고 이 아틀레티코의 에이스를 바르셀로나가 영입을 시도, 그리즈만은 무려 1,600억의 이적료에 바르셀로나로 합류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세 선수 외에도 아틀레티코는 미친 스피드의 명마 젤송마를 AS 모나코에 400억, 루치아노 비에토를 스포르팅에 팔면서 150억, 추가로 몇몇 선수를 포함해 최종적으로는 무려 4,200억의 방출 수익을 19-20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 역시 나간 선수들을 대체했어야 했고 그리즈만을 영입했던 돈을 거의 그대로 써서 포르투갈 유망주를 한 명 영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앙 펠릭스였죠. 이번 25-26 시즌을 앞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는 엄청난 영입 행진을 보여준 바 있죠. 1,100억가량의 이적료로 영입한 주앙 페드루, 1,000억에 영입한 제이미 기튼스를 포함 첼시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여러 선수들을 영입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무려 5,300억이었는데 놀랍게도 첼시는 이번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에 쓴 돈보다 방출로 얻어낸 수익이 더 많은 시즌이었습니다. 영입에 쓴 지출이 5,300억이었는데 방출로 얻은 수익이 5,400억. 사실 리그에서 상위권을 노리는 빅클럽들은 영입에 쓰는 지출이 더 많은 것이 대부분일 텐데 첼시는 쓰기도 많이 썼지만 판매도 아주 야무졌던 팀이었죠. 대표적인 방출 선수들을 확인해보면 900억가량의 아스날로 떠난 노니 마두에케, 비싸게 사왔지만 절반 정도인 600억의 AC 밀란으로 떠난 크리스토퍼 은kun쿠, 임대 생활 끝에 결국 호날두와 한솥밥을 먹게 된 주앙 펠릭스가 480억, 거기에 본머스로 떠난 조르제 페트로비치 골키퍼, 벌리로 이적한 레슬리 우고추쿠, 에버턴으로 향한 드스보리올까지 세 선수도 각각 460억가량의 첼시를 떠나기로 결정했죠. 이 선수들 외에도 첼시가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300억 이상을 받고 팔았던 선수가 총 9명이나 되고 심지어 임대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향한 니콜라 잭슨은 임대료만 260억.
사실 최근 몇 시즌 동안 너무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지출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첼시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스쿼드 교통 정리를 어느 정도 완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정리 못한 선수들도 팔았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선정한 단일 이적 시장에서 아주 많은 방출 수익을 거뒀던 팀, 18-19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3억 6,5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4,700억의 방출 수익을 만들었던 AS 모나코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첼시가 이번 25-26 시즌 더 많은 수익을 내긴 했지만 7년 전인 걸 생각하면 환율 차이가... 그리고 모나코는 딱 한 명의 선수가 4,700억의 수익 중 절반인 2,300억가량을 벌어들여줬으니 그 선수는 그전 17-18 시즌 임대로 PSG에 합류했던 킬리안 음바페로 음바페가 18-19 시즌 PSG로 완전 이적하면서 지불했던 비용이 2,300억 가량이었죠. 근데 여담이지만 2,300억이 PSG의 클럽 레코드 2위라는 점. AS 모나코는 이적료 없이 데려왔던 유망주로 아주 야무진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음바페뿐만 아니라 팀의 또 다른 핵심 자원이었던 토마 르마가 930억가량의 아틀레티코로 이적, 파비뉴 또한 리버풀로 이적시키면서 600억가량의 이적료를 챙기게 됩니다. 거기에 앞에 선수들처럼 거액은 아니었지만 추가로 몇몇 선수들을 더 이적시키면서 모나코는 4,700억의 방출 수익을 달성. 다만 모나코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선수들 영입에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 돈을 투자하더니 결국 18-19 시즌 리그 17이라는 아주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적은 나락같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니 주머니는 따뜻했겠네요. 자, 지금까지 단일 이적 시장에서 단 한 번의 이적 시장으로 아주 많은 방출 수익을 거뒀던 클럽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선수들의 몸값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면 또 새로운 기록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